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 코리아의 고영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많은 고객사들 앞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퓨어 스토리지 관계자분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스코 코리아의 그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그룹이라는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속이 어떤 일을 하는 소속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스위치, 즉 넥서스 스위치와 시스코의 컴퓨팅 그리고 센 스위치 이 세 개의 프로덕트과 이제 각종 솔루션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발표 주제는 AI 인프라 구성에서 시스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퓨어 스토리지 행사다 보니까 조금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앞에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I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패브릭, 요 패브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있겠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할 거냐, 어떤 개발 언어를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거지만 인프라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밴드위스의 GPU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밴드위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00G, 200G, 최근에 엔비디아의 H100이 나오면서 400G 카드가 출시가 됐죠. 400G 카드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티비티, 이런 밴드위스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패킷 드랍을 최소한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드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술들이 PFC나 들어보시겠지만 ECN 같은 이런 FC 기존 환경에서의 프레임을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이더넷 환경에서 동일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환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게 되시면 약간 로스리스라고 하는데 약간 나뭇잎 그림을 그려놓고 로스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면 빛이 나뭇잎에 가려서 막혀 있냐, 빛이 계속 들어오면서 나뭇잎 가리지 않고 로스리스하게 광을 계속 보낼 수 있냐, 이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계속 퓨어 스토리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NVMe 오버 패브릭에 대한 지원. NVMe 패브릭 안에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겠죠. NVMe 파이버 채널, NVMe TCP, NVMe RDMA, 즉 ROC를 지원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지원함에 따라서 이 NVMe 디스크를 프로토콜을 엔드 투 엔드까지 풀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지원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로스리스도 만들었고 우리가 NVMe 패브릭도 만들어서 AI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고 이런 인프라 트래픽을 보고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거냐, 비저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스코는 이더넷 베이스에서의 로스리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또 NVMe FC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한 트래픽을 관리하는 이런 모니터링 솔루션이 뒷장에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AI 인프라 구성을 보려고 한다면 크게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GPU랑 GPU를 통신하는 거 하나, 그리고 GPU랑 스토리지랑 통신하는 그 두 번째.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GPU라는 자체가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GPU에 올라가 있는 메모리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 GPU가 그걸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쪽 GPU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이 필요하다, 그럼 같은 서버 내에서는 NVLink 통신을 통해서 이 다른 GPU의 메모리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연산합니다. 근데 GPU랑 GPU가 다른 노드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걸 연결하는 커넥티비티가 필요합니다. 그런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RDMA 기술의 ROC 버전 2를 통해서 연결을 해드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GPU 노드가 스토리지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많은 스토리지, NVMe 패브릭 지원해야 되고 ROC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네트워크로 이런 ROC를 100% 지원할 수 있게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GPU가 스토리지랑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이런 구조가 전반적인 AI 인프라의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ROC 버전 2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고, AI 인프라면 최근에 많이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인피니밴드를 많이 고려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ROC 버전 2가 어떤 기술이냐, 크게 데이터 센터 내에는 세 가지의 네트워크 종류가 크게 있겠죠. 이더넷 베이스와 FC 그리고 인피니밴드. 그 기존에는 HPC 시장에서 많이 썼던 인피니밴드. 근데 이 ROC 버전 2는 ROC라는 프로토콜을 기존의 이더넷 인프라의 레이어 1, 2를 위에 이더넷 프레임을 얹어서 동작되는 방식이 RO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신은 이더넷 베이스로 통신하지만 그 프레임을 열어다 보면은 그 안에는 인피니밴드에 대한 헤더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피니밴드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크레딧 베이스로 로스리스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데, 이 ROC를 가지고 이더넷 베이스 인피니밴드 기술을 사용하지만 이거를 동일하게 밑에 나오듯이 PFC와 퍼즈 프레임을 이용해서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시스코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를 하려면 AI 환경에서 비정형 데이터, 그림, 뭐 텍스트, 음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그 메타데이터라는 값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검색을 하고 이런 부분 스토리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지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모 업체, AI 컨설팅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스 환경에서의 AI 인프라를 꾸몄을 때와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인프라를 꾸몄을 때를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나스로 꾸몄을 때 파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이 ls 명령어만 치더라도 굉장히 이 스캔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통해도 대부분 AI 인프라를 꾸미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기를 성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은 NVMe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SAS 방식의 SSD 방식의 플래시 디스크가 실질적으로 SSD지만 컨트롤러 자체가 SAS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SAS 컨트롤러에서 다 병목 형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NVMe 디스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Q를 보게 되면 Q뎁스를 보면 64,000개의 Q, 즉 스카시 커맨드를 동시에 64,000개의 Q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병목 형사를 줄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VMe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고객사에서는 여기 문서에 잠깐 글씨가 나왔지만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NVMe 디스크를 쓰기에는 과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뭔가 라이트를 일어나고 데이터를 계속 이 디스크를 활용하는데 NVMe 디스크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I 환경에서 계속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NVMe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GPU가 V100, A100 그리고 뭐 좀 됐지만 H100 GPU가 나왔죠. H100이 나오면서 DGX H100 그 안에 들어가는 카드 자체가 커넥트 X7 카드가 들어가죠. 근데 커넥트 X7 자체가 기본적으로 400G 인피니밴드 or 이더넷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어쨌든 저희가 GPU를 엔비디아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아키텍처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 커넥트 X7이 나오게 되면서 400G에 대한 니즈, 그러면 이 400G를 연결하는 커넥티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르면은 곧 400G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AI 네트워크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 자체는 DGX A200 GPU 8개를 갖고 있는 노드가 20노드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한 부분이고요. 크게 보면은 3개의 패브릭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윗부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GPU랑 통신하는 GPU 통신하는 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AI에서 산출된 값들을 서비스하는 패브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 AI 노드에 이제 스토리지를 붙이는 스토리지 패브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리지 자체가 지금 아무리 빨라도 지금 100G, 뭐 100G 미만의 스토리지가 대부분일 거예요. 200G, 400G가 지금 현재 스토리지에서 지원되는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브릭을 따로 스토리지를 빼고 DGS의 A100 자체에도 스토리지를 연결하고 있는 포트를 별도로 따로 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보게 되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GPU 파드에 20개 노드가 그 리프라는 스위치에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스위치에 100G 20개에서 약 2테라 정도의 대역폭이 한 스위치에 연결이 됩니다. 리프에. 그러면 리프에서 스파인으로 넘어가는 이 링크, 즉 업링크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밑에 연결된 부분과 업링크랑 연결된 부분이 최소 1대1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성능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시면 밑에 2테라 밴드위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스파인으로 연결하면 약 400G 6개를 통해서 2.4테라로 스파인으로 연결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을 해야만 GPU 노드가 통신을 하는데 전혀 성능에 대한 Q가 몰리거나 Q가 쌓이거나 뭐 컨제션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앞서 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라는 이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안에는 이 ROC에 대한 PFC, ECN 이런 컨제스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포트에 실질적으로 패킷이 밀리고 있는지, 어느 포트에 컨제션이 일어나고 어느 구간에 컨디션이 일어나는지를 이 카운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실질적으로 퍼즈 프레임이 일어나고 있는 카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센 인사이트라는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부분은 센 쪽, 저희 이제 센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NVMe FC 프로토콜을 플로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보게 되시면 스루풋, IOPS, 뭐 리스폰스 이런 부분들 각종 NVMe 패브릭에 관련된 이런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센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I 네트워크를 꾸미는데 뭐 ROC 버전 2를 활용을 해서 로스리스 네트워크를 만드는 모니터링과 또는 NVMe FC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계속 관찰하고 어느 정도 리스폰스를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두 가지의 큰 솔루션을 고객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샤시급도 그렇고 그 픽스 렉형 스위치도 그렇고 400G 스위치가 다 레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00G 스위치가 다 레디가 되어 있어서 향후 H100을 연결하기 위한 400G 네트워크를 꾸며서 AI 네트워크를 가고 싶은 게 사실 시스코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800G까지 지원될 수 있는 로드맵을 저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대역폭 GPU 서버가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계속 개발됨에 따라서 계속 고성능의 대역폭이 요구사항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센에 대한 로드맵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64G 센 스위치가 나왔고 64G 센 스위치를 통해서 32G, 64G까지 해서 NVMe over FC를 다 지원을 하고 향후에 이건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128G까지도 지금 나올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는 사실 스토리지 벤더도 아니고 근데 저희는 저희가 서버도 있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커넥티비티에 강한 회사입니다.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스토리지의 네트워크망.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스토리지부터 뭐 NVMe TCP, ROC 또는 FC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커넥티비티에 대한 솔루션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섹션이 끝나고 나서라도 AI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좀 더 딥한 섹션들을 요구하신다면 저희 쪽에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다시 한번 세미나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저희랑 고민을 하셨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바라는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 섹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